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누나 앉아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등을 타고 번져왔어요.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아까 했잖아. 그래도요. 34살, 저보다 24살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치지를 않았어요. 아까 자정쯤 한 번, 새벽 2시쯤 또 한 번, 그리고 지금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이 없네, 너는. 제가 중얼거리자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닿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살면서 이런 밤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텅 빈 하숙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남자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죠. 35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보다 24살이나 어린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청년의 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 그 청년이 처음 하숙집 문을 두드리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 달 전 봄이 막 시작되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흰 이불 호청이 바람에 펄럭이고 어디선가 개나리 향기가 희미하게 흘러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평화롭다 못해 적막한 그런 오후요. 하숙집이라고 해봐야 방 3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한때는 3방 모두 차 있었는데 작년에 마지막 학생이 졸업하고 나간 뒤로는 저 혼자였어요. 빈방 2개를 그냥 놔두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자니 귀찮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야, 뭐해? 빨래 널어. 왜? 그냥 심심해서. 점심 먹었어? 라면 끓여 먹었어. 또 라면이야? 너 맨날 라면만 먹으면 어떡해? 영숙이가 혀를 찼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동갑내기 58세, 35년지기 단짝이었어요. 은퇴한 미용사 출신인데 입은 거칠어도 속정은 깊은 친구였죠. 혼자 사는데 뭘 해 먹어?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너 언제까지 혼자 살래? 이제 좀 내 인생 살아. 무슨 인생? 난 그런 거랑 인연 없어. 야, 정소희. 너 58이야. 아직 한참 살 나이라고.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영숙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사랑 같은 건 이미 끝난 지 오래라는 걸요. 23세 사랑하던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쳤어요. 연락이 끊겼고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준이 제 아들이요. 그 뒤로 35년을 혼자 살았어요. 식당 일, 청소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연애는커녕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죠.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가 민준이한테 갈까봐 저는 철저하게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이는 서울에서 제 가정을 꾸렸고 저는 이 작은 하숙집에 혼자 남았어요. 가끔 전화 오는 거, 명절에 한 번 얼굴 보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외롭냐고요? 외로웠죠. 하지만 그게 제 팔자련이 했어요. 3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라겠습니까? 야, 듣고 있어? 영숙이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응, 듣고 있어. 암튼 나중에 밥이나 같이 먹자. 맨날 라면만 먹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당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빨래가 펄럭이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빈 대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여기 하숙집 맞죠? 아직 방 있나요? 아, 네. 맞아요. 저는 대야를 내려놓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었어요. 30 초반이라기보다 30 중반 정도였을까요? 키가 컸고 마른 편이었지만 어깨는 넓었습니다. 잘생겼다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바로 지웠어요. 내가 그런 걸 왜 신경 쓰나 싶어서요. 들어오세요. 방 보여드릴게요. 안으로 안내하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름이 강도윤, 나이가 34세, 직업은 프리랜서 번역가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좀 쉬고 싶어서 조용한 데를 찾았다더군요. 얼마나 계실 건데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한두 달 정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타입이랄까요? 저는 빈방 중 햇살 잘 드는 방을 보여줬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로 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금방 끝났습니다. 보증금 조금에 월세 얼마, 식사는 아침 저녁 포함이라고 설명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요? 해주시는 거예요? 네, 원하시면요. 혼자 드시기 못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가 짐을 풀 동안 저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혼자 먹을 때는 라면이나 끓여 먹었는데 손님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리게 됐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식탁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이가 떠난 뒤로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도윤 씨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사모님, 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네. 별거 아니에요. 그가 한참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집밥 먹어본 게 진짜 오래됐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이 청년 뭔가 사연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피곤에 절은 얼굴, 텅 빈 눈빛, 그리고 집밥이 오래됐다는 말.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있는 동안은 밥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어서인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좋았습니다. 텅 빈 집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년 묵은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늘고 피부는 탄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 예뻤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에 가까운 얼굴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그 얼굴이 유독 신경 쓰였습니다. 저 청년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랜만에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랬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불을 껐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은 집어치우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도윤 씨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이상한 일들을 겪었어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낯선 일들이었죠. 3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제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요.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커피였습니다. 도윤 씨가 들어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내린 커피요. 이게 뭐지?
혼잣말을 하는데 도윤 씨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일어나셨어요. 커피 내렸는데 드세요. 이거 도윤 씨가 내린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요. 사모님 드시라고 한 잔 더 내렸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숙생이 집주인한테 커피를 내려주다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반대 아닌가요? 제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맙긴 한데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마실게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마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도윤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셔보니 맛있었습니다. 쓰지도 않고 시지도 않은 딱 제 입맛에 맞는 농도였죠.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마다 식탁에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쌀자루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동네 슈퍼에서 쌀을 시켰어요. 20kg짜리 포대였는데 배달 아저씨가 대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쌀자루를 끌어당겼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건 들기 힘들거든요. 조금씩 끌어서 옮기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도윤 씨였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옆에 서 있더니 쌀자루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20kg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부엌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디 놓을까요? 아, 저기 구석에요. 근데 무겁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가 쌀자루를 내려놓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35년 동안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도 제가 다 했고 민준이가 크고 나서는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으니까요. 고마워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 이상한 일은 수도꼭지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찔끔찔끔 떨어지는 게 신경 쓰여서 수리기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물이 안 새더라고요. 고쳐졌나? 혼잣말을 하는데 도윤 씨가 거실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고쳤어요. 패킹 낡은 거라 간단하더라고요. 도윤 씨가요? 언제요? 낮에요. 사모님 마트 가신 사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숙생이 집주인 허락도 없이 수리를 해버리다니.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이상한 일은 산책 제안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도윤 씨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저녁 드셨죠? 네, 왜요? 산책 같이 하실래요? 날씨가 좋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이라니. 이 청년이 왜 나랑 산책을 하자는 거지? 저는 괜찮아요. 도윤 씨 혼자 다녀오세요. 혼자는 심심해서요.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그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거절하기가 이상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저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절하면 될 일이었는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도윤 씨는 말없이 제 옆을 걸었고 저도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동네 끝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고 우리는 거기 나란히 앉았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도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모님은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부럽네요. 부러워요? 뭐가요? 도윤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7살 때 엄마가 떠났거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살에 엄마가 떠났다니.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도 재혼하시고 나서는 신경을 안 쓰셨어요. 전 그냥 혼자 컸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집이란 게 뭔지 잘 몰라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거요. 책이나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민준이 곁에 있었잖아요. 이 청년은 7살에 엄마를 잃고 아버지한테도 버림받다시피 했구나. 그래서 그런가 여기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요. 도윤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온 것 같다니. 이 텅 빈 하숙집이, 이 늙은 여자가 있는 곳이 집 같다니. 그래서 아침마다 커피 내리고 쌀자루 들고 수도꼭지 고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모님한테 신세 지는 것 같아서. 신세는 무슨, 하숙비 내잖아요. 그래도요. 그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거의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어요. 이 청년을 안아주고 싶다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다는 그런 감정이요.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내일도 산책하실래요? 내일도요? 네. 저녁마다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왜 거절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점심때쯤 불쑥 들이닥쳤어요. 야, 나왔다. 왜 왔어? 왜 오긴. 밥 먹으러 왔지. 라면 끓여. 영숙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 2개를 봤어요. 너 요즘 커피 2잔씩 마셔? 아, 그거. 하숙생이 내린 거야. 하숙생? 너 하숙생 들였어? 영숙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도윤 씨 이야기를 간단히 해줬어요. 서울에서 온 34살 번역가, 조용하고 말수 적은 청년이라고요. 34살? 젊은 남자네? 그냥 하숙생이야. 왜 그래? 아니, 근데 하숙생이 왜 집주인한테 커피를 내려줘? 영숙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는 괜히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그냥 착한 애야. 어차피 자기도 마시니까 한 잔 더 내려주는 거래. 착한 애?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다고 착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나이 차이가 24살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영숙이가 혀를 찼습니다. 야, 정소희. 너 눈 똑바로 떠. 남자가 여자한테 저러는 게 불쌍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걔는 그냥 외로운 애야. 어릴 때 엄마가 떠나서 집이 뭔지도 모른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숙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떠났어? 응. 7살 때래. 불쌍하긴 하다.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야.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나 네 35년 지기야. 네가 뭘 생각하는지 나는 다 알아. 그 청년 불쌍한 거 맞아. 근데 너도 불쌍하잖아. 35년 혼자 살았잖아.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 마음 조심해. 괜히 정주지 말고.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다고 34살한테 마음을 줘?
손자뻘이야, 손자뻘. 손자뻘은 무슨 아들뻘이지. 암튼 조심해. 영숙이는 그렇게 말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갔습니다. 저는 영숙이가 간 뒤에도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 조심하라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58이고 그는 34이에요. 24살 차이 나는 남자한테 무슨 마음을 품겠어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잃고 혼자 큰 애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씨가 또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가실래요?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영숙이 말대로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골목을 걸으며 도윤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역일 이야기, 서울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별거 아닌 일상 이야기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목소리가 귀에 편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서 한 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네. 여기 있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받아주셔서.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받아주셔서 고맙다니. 이 청년은 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고마울 거 없어요. 하숙비 내잖아요.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피식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도윤 씨가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아요. 고마워요. 받아주셔서. 그 말 한마디가 35년간 굳어있던 제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무언가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모성 본능이겠지. 불쌍한 애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겠지. 그게 전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도윤 씨가 들어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이상한 일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놓인 커피, 저녁마다 함께하는 산책, 밥 먹을 때 마주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죠.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더니 정말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빨래를 거들어 마당에 나갔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오늘 비 많이 오겠네. 혼잣말을 하는데 도윤 씨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어디 나가세요? 응, 읍내 가서 장 좀 봐야 해요. 양념이 떨어졌거든요. 비 올 것 같은데 제가 다녀올까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봐야 해요. 뭐 살지 내가 알아야 하니까. 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우산 꼭 챙겨가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저는 손을 흔들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 보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읍내에서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졌어요. 그러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였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퍼붓는 비. 저는 마트 처마 밑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우산 가져왔는데 분명히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이 뒤집어졌어요. 고치려다가 비를 홀딱 맞았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까지 20분 거리였는데 뛰다시피 걸어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고 이가 덜덜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도윤 씨가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괜찮아요. 좀 씻으면 돼요. 괜찮긴요.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수건 가져올게요. 도윤 씨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몸이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감기 걸린 건가? 저녁 때가 되자 확실해졌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기침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도윤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저녁은요? 뭐 좀 드셔야죠. 입맛이 없어요. 그냥 쉴게요.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도윤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죽 끓여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었거든요.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무언가 시원한 게 이마에 닿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도윤 씨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물수건을 들고 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아, 깨셨어요? 열이 많이 높아서요. 물수건 올려놓으려고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조금 전부터요. 죽 끓여놨는데 좀 드실 수 있어요? 도윤 씨가 작은 그릇을 들어 보였습니다. 흰 죽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직접 끓인 거예요? 네. 많이 못 드셔도 괜찮아요. 조금만 드세요.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베개를 등 뒤에 받쳐줬어요. 그리고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아, 제가 먹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손 떨리잖아요. 정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열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숟가락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저는 결국 도윤 씨가 떠주는 대로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4살 청년한테 밥을 떠먹다니.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반 그릇쯤 먹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가 그릇을 치우고 다시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줬어요. 좀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괜찮아요. 그냥 가서 자요. 늦었잖아요. 안 돼요. 열이 너무 높아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기력이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열에 시달리면서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도윤 씨가 옆에 있었어요. 물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떠다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밤새 저를 돌봐줬습니다. 새벽쯤이었을 거예요.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눈을 떴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작은 스탠드만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소보다 어려 보였어요. 아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자는 얼굴은 순수했어요. 이 애가 밤새 나를 돌봐줬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5년 동안 아픈 저를 돌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아파도 일어나서 밥 해줘야 했어요. 누워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숙생 주제에 고작 2주 알고 지낸 사이인데 밤새 저를 간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윤 씨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긴 채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4살이 됐는데도 이 청년은 아직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7살에 떠난 엄마를 아직도 꿈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괜찮아. 안 가. 제가 속삭였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 안 가. 도윤 씨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꼬대가 멈췄고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모성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상황을 파악한 듯 눈이 커졌습니다. 사모님 깨셨어요? 열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다행이다. 도윤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제 손이 아직 그의 머리 위에 있다는 걸. 저 아까 잠꼬대 했죠?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조금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가지 말라고 했어요. 도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피한 건지 당황한 건지 표정을 읽기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들으셨네요. 죄송할 거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많이 외로웠구나, 도윤 씨. 도윤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사모님, 응?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4살인데 아직도 엄마 꿈을 꿔요. 애처럼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려요. 바보 같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외로우면 꿈이라도 꾸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 잘못이 아니야. 도윤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34살 남자가 저보다 24살 어린 청년이 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가락 끝에 따뜻한 물기가 묻었어요. 그 순간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 손등에 이마를 대었어요. 고마워요, 사모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돌봐주셔서 고마운 건 저예요.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이상하다고 안 하셔서, 그게 고마워요.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다 내렸네요. 도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숨이 멈춰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갔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주무세요, 사모님. 아침에 또 죽 끓여드릴게요. 도윤 씨가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남은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이마에 닿은 입술이 이렇게 오래 남는 게,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58살이고 그는 34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열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내일 일어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 생각을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마에 남은 온기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감기는 나았지만 제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도윤 씨 얼굴만 보면 그날 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이마에 닿았던 입술, 떨리던 목소리, 눈물 글썽이던 눈. 전부요. 저는 도윤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커피가 놓여 있어도 고맙다는 말을 짧게 하고 돌아섰어요. 저녁 산책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고요.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소희. 매일 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58살이 34살한테 마음이 흔들리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친절받아서 착각하는 거예요. 열이 높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안 들었어요. 도윤 씨는 제가 피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다가왔는데 제가 계속 피하니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아침마다 커피는 내려놨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었습니다. 말없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설명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거리를 두는 게 맞나? 매일 고민했어요. 입주 3주차가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밥을 먹고 도윤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졸졸 흐르는 조용한 저녁이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도윤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왜요? 저 싫으세요?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저 피하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뭐하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뭐했어요. 아침에 커피 드릴 때도 눈도 안 마주치시고 산책도 안 가시겠다고 하시고 밥 먹을 때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도윤 씨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을 잠갔습니다. 돌아서야 하는데 발이 안 움직였어요. 도윤 씨를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피하세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한 발짝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이시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집요한 걸까요? 그날 밤 때문이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팠던 밤, 이마에 입술을 대던 그 순간, 제가 이마에 뽀뽀해서 불쾌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도윤 씨가 또 한 발짝 다가왔어요. 등 뒤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뭔데요? 그냥 그게 말이 안 나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모님, 도윤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지한 톤이었어요. 저는 사모님이 좋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니, 뭐가 좋다는 거지? 여자로요. 등 뒤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돌아보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죠. 무슨 소리예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4살이요. 그러니까요. 내가 뭐가 좋다고. 주름투성이 할머니인데. 할머니 아니에요. 도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집에 온 것 같아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여기 있으면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프게 와닿았거든요. 그건 내가 나이 많은 아줌마라서 그런 거예요. 엄마 같아서 편한 거지 여자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윤 씨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등에 그의 체온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가 없어서 모성에 끌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모님을 여자로 보게 됐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쁘다고 느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손잡고 싶어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 58살이에요. 알아요. 손잡아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고요. 상관없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도윤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등에 그의 가슴이 닿았고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단단한 가슴이 등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뿌리쳐야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갔습니다. 조금만요. 도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귀 옆에서 숨결이 느껴졌어요.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등을 타고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 따뜻했어요. 35년 동안 누구한테도 안겨본 적 없었는데 이 청년의 팔 안에서 저는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1분인지 5분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네.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왜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도윤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는 사모님만 괜찮으시면 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계속 외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 도윤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팔을 풀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냥 알던 사람이에요. 전화가 끊기고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을 힐끗 봤어요. 거기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나 수진이야. 연락 좀 해.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수진?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질투였어요. 이 나이에 질투라니 웃기는 일이었죠. 전 여자친구예요. 도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끝난 사이예요. 1년 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연락이 와요? 모르겠어요. 요즘 가끔 연락이 오는데 안 받고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젊은 여자, 아마 저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겠죠. 그 여자랑 비교하면 저는 뭐예요? 주름투성이 아줌마지.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뜨거움이 한순간에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늦었네요. 저 방에 갈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내일 얘기해요. 피곤하니까. 저는 손을 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수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왜 연락을 하는 걸까요? 다시 만나자는 건가요? 도윤 씨가 아직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요?
내가 왜 이래?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고작 2주 알고 지낸 하숙생한테 질투를 느끼다니. 58살이 34살한테 이러고 있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야, 뭐해? 그냥 있어.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숙이는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다 티나. 그 총각 때문이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가 혀를 찼어요. 야,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냥 하숙생이야. 그냥 하숙생한테 그 목소리가 나와? 야, 정소희. 정신 차려. 영숙이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남자들 다 그래. 젊은 애가 너한테 잘해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진심일 리가 없잖아. 놀다가 가는 거지. 영숙아. 듣기 싫어도 들어. 나 네 35년 지기야. 네가 상처받는 거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34살 청년이 58살 여자한테 진심일 리가 있나요? 그냥 외로워서, 편해서 잠깐 기대는 거겠죠. 알았어. 조심할게. 그래. 괜히 마음 주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까 방 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이 말이 맞아. 정신 차려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모님, 도윤 씨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거 아니시죠? 불 켜져 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도윤 씨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수진이 얘기 때문에 기분 나쁘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진짜 그 사람이랑 끝난 거예요. 1년 전에 헤어지고 연락 안 했어요. 걔가 요즘 갑자기 연락하는 건데 저는 관심 없어요. 도윤 씨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사모님한테만 관심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도윤 씨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둘이서 좁은 방 안에 서 있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 그게 전부인 방이었죠. 사모님, 그 사모님 좀 그만 불러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몰라요. 아줌마든 이모든. 싫어요. 도윤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누나라니. 나 58살이에요. 무슨 누나예요. 그래도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누나.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바보 맞아요. 누나한테 반한 바보요. 도윤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아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으니까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 나이 많은데.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후회하면 어떡해요. 안 해요. 도윤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누나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침대로 향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여자로 안겼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이 안 왔어요. 도윤 씨가 옆에서 자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 전 여자친구, 젊고 예쁜 여자, 왜 갑자기 연락을 하는 걸까요?
영숙이 말대로 조심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진짜인지 아니면 잠깐의 꿈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도윤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그가 있었고 저녁에 잠들 때도 그가 곁에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혼자였던 침대에 누군가가 함께 누워 있다는 게 아직도 낯설었어요. 도윤 씨는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58살의 누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진.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 씨 핸드폰에 그 여자 연락이 계속 왔거든요. 하루에 한두 번씩 문자가 오고 가끔 전화도 왔습니다. 도윤 씨는 안 받았어요. 문자도 안 읽고 지웠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포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도윤 씨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이 몇 살이냐고. 그가 대답하길 자기보다 2살 어린 32살이라고 했습니다. 젊고 아마 예쁘겠죠. 저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질투라는 걸 알아요. 58살이 32살한테 질투를 느끼다니 웃기는 일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여자 이름만 봐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 씨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도윤 씨가 방에서 나와 핸드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또 그 여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죄송해요, 누나. 제가 확실히 정리할게요. 정리는 언제 할 건데요? 벌써 며칠째잖아요. 도윤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화가 났습니다. 이유 없이요. 내일 전화해서 확실히 말할게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여자가 뭐래요? 왜 자꾸 연락해요? 다시 만나자고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할 건데요? 당연히 안 만나죠. 제가 왜 만나요? 왜 안 만나요? 젊고 예쁜 여자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 씨가 다가왔어요. 누나, 왜 그래요? 저 그 사람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관심 없으면 왜 계속 연락이 와요? 뭔가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련 없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 씨가 멈칫했어요. 누나, 나 58살이에요. 그 여자는 32살이고 비교가 돼요? 젊고 예쁜 여자가 다시 만나자는데 왜 이 늙은 여자한테 매달려요? 말이 돼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더 한심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누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지금 그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10년 뒤에 저는 68살이에요. 할머니라고요. 그때도 이럴 수 있어요? 도윤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로 돌아가요. 그 여자한테 돌아가든지 다른 젊은 여자 만나든지 해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윤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불안해서, 겁이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가요. 하숙비는 남은 거 돌려줄 테니까. 도윤 씨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상처받은 눈이었어요.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말해버렸으니까. 알겠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싱크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뭔 짓을 한 거지?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여닫는 소리, 캐리어 지퍼 소리. 진짜 떠나려는 거구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처럼 지친 얼굴로요.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불러 세워야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도윤 씨가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캐리어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안 가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안 간다고요. 도윤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누나가 밀어내도 안 가요. 나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요? 나가라잖아요. 싫어요.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어요. 저 또 버림받기 싫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7살 때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수진이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이번엔 안 그럴 거예요. 누나가 밀어내면 제가 더 매달릴 거예요. 도윤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아까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저한테 중요한 사람 생겼다고. 끝났다고. 진짜요? 네. 통화 기록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었어요. 그의 눈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왜 그랬어요? 왜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그 여자가 다시 만나자고 한다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젊고 예쁜 여자잖아요. 나는 뭐예요? 주름투성이 나이 든 여자지. 누나, 나도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58살하고 34살이 무슨 사이가 돼요. 그냥 잠깐 외로워서 기댄 거지.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도윤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요. 숨이 막힐 정도로요. 진심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요. 누나 처음 봤을 때부터. 거짓말. 진짜예요. 집밥 처음 먹었을 때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이 사람이면 나를 안 버리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안 울었는데 그날 밤은 펑펑 울었어요. 민준이 키우면서도 안 울었는데 이 청년 앞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나가라고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안 나갔잖아요. 진짜 안 가는 거죠? 안 가요. 어디 안 가요. 도윤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 젖은 제 얼굴을요. 창피했어요. 이 꼴을 보여주다니. 울어도 예뻐요, 누나.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가락이 볼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짭짤했습니다. 눈물 맛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떨어지기 싫었거든요. 이대로 영원히 있고 싶었어요. 누나, 도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방으로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처음 함께했던 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간절했고 더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놓치기 싫다는 마음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도윤 씨가 저를 안았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 위를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3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떠올렸어요. 아니, 떠올렸다기보다 새로 알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도윤 씨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끝나도 또 끝이 없었어요. 34살이라고 했지만 체력은 20대 같았습니다. 아니, 20대보다 더한 것 같았어요. 진짜 대단하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웃었어요. 누나가 좋으니까요. 지치지도 않아요? 안 지쳐요. 누나랑 있으면. 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함께였어요. 몇 번인지 세지 못했습니다. 그냥 끝없이 서로를 느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 씨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까 울먹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32살짜리 젊은 여자 대신 58살짜리 저를 선택한 거예요.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고마워요. 속삭였습니다. 잠든 그에게 안 떠나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는 거. 그게 이런 기분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 씨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니, 괜찮아지고 싶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 씨는 더 이상 자기 방에서 자지 않았어요. 매일 밤 제 방에서 함께 잠들었고 아침에 함께 눈을 떴습니다. 35년 동안 혼자였던 침대가 이제는 두 사람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도윤 씨는 정말로 지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그랬어요. 자기 전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3번, 4번이 보통이 됐어요. 입주 4주차 후반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도윤 씨의 손길을 느꼈어요. 등 뒤에서 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일어났어? 응. 누나도 깼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등을 타고 번졌어요. 어젯밤에 했잖아. 그래도 아침인데 상관없어. 도윤 씨가 제 어깨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간지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습니다. 진짜 끝이 없다. 너는 누나가 좋으니까. 그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면서도 돌아 누웠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 방 안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도윤 씨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누나, 좋아? 응. 더 해도 돼? 응. 짧은 대답밖에 못했어요. 숨이 가빠서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고 아침 해가 높이 뜰 때까지 함께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도윤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배고프지 않아? 아침 차려줄까? 너가 차려준다고? 응. 누나 쉬어. 내가 할게. 그가 일어나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런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점심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 씨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이제는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또야? 응. 아침에 했잖아. 그래도 대낮인데 상관없어. 도윤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등에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단단한 가슴이 등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응. 안 돼? 누가 오면 어떡해. 안 와. 대문 잠갔어.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뿌리치지 않았어요. 도윤 씨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물소리만 졸졸 흐르고 우리 둘의 숨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서서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상하게 더 짜릿했어요. 아마 들킬 수도 있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도윤 씨가 제 어깨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누나, 너무 좋아. 너는 진짜 끝이 없다. 누나가 예쁘니까. 내 나이에 예쁘다니 뭐가 예쁜 거야? 누나는 진짜 예뻐. 나이 상관없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청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바보 같지만 그 바보 같은 말이 좋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들이닥쳤어요. 다행히 도윤 씨는 자기 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나왔다.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연락하면 네가 피하잖아. 요즘 전화해도 잘 안 받더라. 영숙이가 거실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봐. 왜?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완전 달라졌잖아. 피부도 좋아지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20살은 어려 보여.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똑같아. 똑같긴. 야, 나 35년치기야. 네가 뭘 숨기는지 다 알아. 영숙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총각이지? 뭐가? 그 하숙생 총각. 강모식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맞네. 딱 보니까 맞네. 영숙이가 혀를 찼습니다. 야, 정소희. 너 진짜 그 총각이랑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건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맞아. 미쳤다, 진짜. 24살 차이 나는 남자랑?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지. 완전 드라마야, 드라마. 영숙이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근데 행복해 보인다, 너. 뭐? 얼굴이 완전 달라졌잖아. 몇 년 동안 저렇게 밝은 얼굴 본 적 없어. 아니, 35년 동안 처음 보는 것 같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뭐?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글쎄, 남들이 뭐라 하겠지. 동네 사람들 알면 수군덕거리겠지. 근데,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인생이야. 혼자 살았잖아. 이제 좀 행복하면 안 돼? 영수가, 나는 네가 행복하면 좋아. 남자가 몇 살이든. 네가 웃으면 좋아.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울긴. 좋다면서 왜 울어? 고마워서. 뭘 고마워해. 나는 그냥 친구잖아. 영숙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영숙이가 돌아간 뒤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 씨가 방에서 나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아까 누구 왔었어? 목소리 들렸는데. 영숙이. 내 친구. 아, 그 35년 지기 친구. 응. 우리 얘기 다 알아. 도윤 씨가 멈칫했습니다. 뭐라 했어? 행복하면 된다고 했어. 진짜? 응.
좋은 친구야.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누나, 응? 오늘 좋은 하루였어. 갑자기, 그냥, 누나랑 있으면 매일 좋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청년은 가끔 이렇게 갑자기 달달한 말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너도 좋아. 진짜? 응.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TV를 봤습니다. 별 내용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어요. 그때 도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또 그 눈빛이었어요. 또야? 아까는 아까고 하루에 몇 번을 해야 성이 풀려. 모르겠어. 누나 보면 자꾸 그래. 도윤 씨가 제 어깨를 잡고 눕혔습니다. 소파 위에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익숙했거든요. 이 청년의 끝없는 체력에. 여기서? 응. 방가기 귀찮아. 도윤 씨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정말로 지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끝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문 여는 소리. 저와 도윤 씨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온 거지? 대문은 잠겨 있었는데. 어머니, 나왔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준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도 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옷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엉망이었고요.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준이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잠깐만, 민준아. 제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와 도윤 씨를 번갈아 봤어요. 소파 위에 흐트러진 쿠션, 제 엉망인 머리, 풀린 셔츠.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숙생이에요. 도윤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시선이 도윤 씨에게 고정됐어요. 하숙생이요? 네. 하숙생이 왜 이 시간에 어머니 거실에서 이러고 있는 건데요? 민준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이건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민준이 목소리가 하숙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저와 도윤 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앉아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민준이가 도윤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몇 살이에요? 34입니다. 34? 나보다 1살 어리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윤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민준아, 이건 내가 설명할게. 도윤 씨는 잘못 없어. 잘못 없다고요? 어머니, 지금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나보다 어린 남자랑 이러고 있는 게. 민준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이런 분노를 봤어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동네 사람들 알면 뭐라 하겠어요. 제 얼굴은 생각 안 하셨어요? 민준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창피하다고. 제 아들이 저한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요. 도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희 씨를 진심으로, 소희 씨요? 우리 어머니를 소희 씨라고 불러요? 민준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하숙생이 집주인한테 이름을 불러요? 그건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도윤 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가라고요. 민준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이가 멈칫했어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35년 동안 한 번도 아들한테 소리 지른 적 없었으니까요. 도윤 씨한테 나가라고 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선택이요? 어머니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함께하는 거. 내가 선택했어.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어머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요? 24살이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이래요? 아버지 없이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고.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그 한마디가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30년을 넘게 혼자 살았어. 23살에 내 아빠한테 버림받고 너 하나 키우느라 남자 쳐다볼 생각도 못했어. 어머니,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말 들을까봐 연애는커녕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어. 35년이야, 민준아. 35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 키우느라 식당 일했어. 청소 일했어. 새벽에 신문 배달도 했어.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갔어.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걱정됐고, 너가 웃으면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는데 그게 잘못이야? 이제 좀 행복하면 안 돼? 어머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로워. 근데 너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도 여자라는 거. 엄마도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고, 손잡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거.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23살 때 일이야. 그때 네 아빠를 진짜 사랑했어. 그때서야 저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요. 대학교 동기였어. 잘생기고 다정하고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잘해줬어. 결혼하자고 했어. 평생 함께 하자고 했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봄날 벚꽃 아래서 프로포즈 받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순간. 임신했다고 했더니 도망갔어. 민준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화 안 받고 집에 찾아가니까 이사 가고 없었어. 공중전화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뱃속에 내가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어머니, 낙태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입양 보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내 아이니까. 그래서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어딨어? 그 질문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았어.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연애할 마음도 없었어. 아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미혼모가 무슨 연애를 해?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났어. 나한테 커피 내려주고, 무거운 짐 들어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고. 35년 동안 아무도 그래준 적 없었어.
단 한 번도. 저는 다시 민준이를 봤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섰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저 나갈게요.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도윤 씨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펑펑요.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누나, 괜찮아? 모르겠어. 민준이가 나 미워하면 어떡해. 안 미워해. 지금은 충격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했나? 아들한테 저런 얘기 해버렸네. 아니야. 해야 할 얘기였어. 35년 동안 참은 거잖아. 도윤 씨가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어요. 다음 날 도윤 씨가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잠깐 볼 일 있다고만 했어요.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민준 씨 만나고 왔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내서 연락했어. 카페에서 만났어. 뭐라고 했는데? 도윤 씨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의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나이 따위는 상관없다고. 민준이가 뭐래? 처음엔 화냈어.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그러냐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얘기도 했어. 너 얘기? 저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7살 때 엄마가 떠났고 아버지한테도 버림받다시피 했다고. 평생 집이 뭔지 몰랐는데 누나 만나고 처음으로 알았다고.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긴 시간 혼자 사신 거 이제는 제가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뭐래? 말없이 나갔어. 그냥 가버렸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어머니, 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얘기? 무슨? 어머니 일이요. 그 남자 일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민준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행복할 자격 있지 않냐고. 35년을 혼자 사셨는데 이제 좀 행복하시면 안 되냐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웃는 거 언제 봤냐고. 진짜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웃는 거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웃는 거 제가 언제 봤는지. 민준아, 어머니, 저 내일 다시 갈게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도윤 씨가 안아줬어요. 누나, 괜찮을 거야.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도윤 씨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고하고 왔어요. 아침에 전화해서 점심때쯤 간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어제 전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그랬다고 했죠. 시어머니도 행복할 자격 있지 않냐고. 그 말이 사실인지 민준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 어제 전화 내용 들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불안해. 민준이가 겉으로만 그런 거 아닐까? 아닐 거야. 민준 씨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온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꽃다발이었습니다. 하얀 국화랑 분홍색 장미가 섞인 꽃다발이요. 어머니, 민준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는 표정이 달랐어요. 분노나 충격 대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민준이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받았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죄송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한테 창피하다고 한 거 진짜 죄송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35살 아들이 58살 어머니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젯밤에 아내랑 얘기 많이 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3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봤냐고. 23세 혼자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나 해봤냐고.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어머니도 여자라는 걸. 어머니도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으셨을 거라는 걸.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저밖에 없었잖아요. 35년 동안 저 하나만 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제 인생만 살았어요. 어머니는 혼자 두고요. 민준아, 그건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한 번 얼굴 보고 그게 다였잖아요. 어머니 생신도 까먹은 적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젯밤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웃는 거 본 적 있냐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로. 어머니가 그렇게 웃는 거 제가 언제 봤는지.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제 그 남자 강도윤 씨 만났을 때요. 어머니 얘기하면서 웃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저렇게 어머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민준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안 늦었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아들을 이렇게 꼭 안아본 게. 눈물이 좀 가라앉은 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 씨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강도윤 씨, 둘이 마주 섰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하시면 저한테 혼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민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도윤 씨도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민준이가 도윤 씨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왜 어머니를 좋아하게 됐는지. 도윤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 평생 집이 뭔지 몰랐다는 것, 소희 씨 만나고 처음으로 집이 이런 거구나 알았다는 것. 다 얘기했습니다. 민준이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아버지 모르고 자랐잖아요.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요.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족 생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족이에요. 그 말에 도윤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민준이가 저녁 때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안아줬어요.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올 거예요. 진짜로. 민준이가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잘 됐네, 누나. 응, 잘 됐어. 울었어? 눈 빨개. 안 울었어. 거짓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들어가자. 저녁 먹어야지. 며칠 뒤 영숙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일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로 얘기해줬거든요. 야, 정소희. 너 완전 대박이다. 뭐가? 아들한테 인정받은 거잖아. 연상연하 로맨스에 가족 화해까지. 완전 드라마야, 드라마. 무슨 드라마야? 그냥 내 인생이지. 인생이 드라마 같은 거지. 야, 나 너 진짜 부럽다. 영숙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긴 세월을 혼자 산 거 나도 알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났잖아. 아들도 인정해줬고. 뭐가 더 필요해? 고마워, 영숙아. 고맙긴. 나는 그냥 친구 잘 됐다고 기뻐해주는 거야. 영숙이가 도윤 씨를 흘끗 봤습니다. 도윤 씨가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잘생겼다. 저 정도면 나도 반하겠다. 야, 눈 돌리지 마. 농담이야, 농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와 도윤 씨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밤에는 함께 잠들었고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알아? 하숙집. 젊은 남자랑 사귄대. 진짜? 나이 차이가 얼마래? 24살이래. 아들뻘이잖아. 세상에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네. 마트에 가면 시선이 느껴졌어요. 도윤 씨랑 같이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요. 도윤 씨한테 미안하기도 했어요. 도윤아,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상관없어. 진짜? 신경 안 쓰여? 누나랑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도윤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가 신경 쓰이면 손잡지 말까? 아니야. 잡아. 계속 잡아. 저는 더 꽉 잡았어요. 창피해도 좋았습니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준이는 약속대로 자주 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얼굴을 보여줬어요. 가끔은 며느리랑 손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 누구야? 손주가 도윤 씨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민준이가 대신 대답해줬어요. 할머니 친구야. 착한 아저씨야. 친구? 근데 왜 맨날 여기 있어? 할머니가 외로우시니까 같이 사는 거야.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죠. 어느 날 저녁 저와 도윤 씨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분홍빛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누나, 응? 행복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솔직히 말하면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도윤 씨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그런 게 가끔 밤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어요. 응, 행복해. 나도.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누나, 나 어디 안 가. 알지?
알아. 진짜 안 가. 평생? 평생은 모르는 거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안 변해. 내 마음은. 저는 웃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그래. 안 변한다고 믿을게. 진짜야. 누나. 도윤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요. 23에 버림받고 그 긴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연애 한 번 못 해봤고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어요. 사랑이 뭔지 까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8살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24살 어린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고 저도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다고. 창피한 줄도 모르냐고. 아들뻘 남자랑 사귄다고. 하지만 저는 알게 됐어요. 남들 눈치 보며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걸. 35년을 참았으니까 이제 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누나, 뭐 생각해?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생각? 저는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생각. 나한테 와줘서, 떠나지 않아서, 선택해줘서.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누나가 받아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사랑의 늦은 때란 없더라고요. 저는 23에 버림받았습니다. 30에 포기했고 40에 체념했어요. 50이 되니까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58배 다시 시작했어요. 그 긴 세월을 혼자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도윤 씨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지, 동네 사람들 시선이 언제쯤 누그러질지, 10년 뒤에도 우리가 이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하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저처럼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